안녕하십니까. 건성지성 주재성의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 오늘은 피부질환의 대표적인 피부염이기도 한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토피라는 거는 어원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부적절한, 기묘한 이라는 뜻인데, 또 외부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에 질환이 생긴 걸 아토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인을 면역학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 어떤 알레르기 항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T 헬퍼 투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부초병 같은 지키는 병사인데, 걔가 그 항원을 인식을 하면 B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병사가 그걸 인지를 하고 이뮤노글로빈 E라는 항체를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비만 세포란 녀석이 또 항체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구나 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데, 이러한 면역 반응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일어난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반응 중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관련된 거는 타입 2 염증 반응이라고 한 이 면역 반응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과 함께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게 아토피의 주된 원인입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은, 또 애기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많이 깨져 있어요. 피부 장벽은 최전방이거든, 최전방. 그래서 외부에 안 좋은 거를 막아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기 쉽고, 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더 들어오기 쉽고 염증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아토피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아토피면 자녀가 아토피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리고 아토피가 현대화되면서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위생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 가서 흙 파먹고 그랬었잖아요. 흙 퍼면서 놀긴 그렇죠. 파먹진 않았죠. 오히려 그런 게 이미 노출이 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건데, 요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학적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아토피가 더 올라가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이런 면역 치료 중에서 사실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노출요법이에요. 알레르기 내과에서도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혀지면 일부러 그 물질을 노출을 시키거든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면역력을 획득하는 그런 치료요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려움이에요. 가려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아토피 환자분들 보면 육안상으로는 심해 보이지 않아도 너무 가려움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우울증도 유발이 되고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그리고 이런 가려움증은 아토피 환자에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토피의 대표적인 악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가려우니까 긁어요. 계속 긁어요. 피부 장벽이 안 그래도 손상되어 있는데 더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의 세균이 더 잘 들어오고 더 건조해지고, 그럼 더 가려워요. 그럼 또 긁어요. 또 심해져요. 이게 계속 심해지는 악순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가려움증을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성인들도 잘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긁어서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려워서 너무 계속 긁다 보면 농가진 같은 세균 감염도 생길 수도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피부에 감염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2차적인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굉장히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려움증이 계속 만성화되면 태선화라 그래서 가죽처럼 두꺼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딱딱해져요, 피부가. 살짝 저번에 저희 봤던 어린선. 네, 맞습니다. 논밭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리고 아토피 애기들은 약간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세 이전에는, 그런 영아기 때는 얼굴 중에서도 양쪽 뺨, 볼에 나타나고, 팔다리 쪽에서는 바깥쪽 부위, 저희는 편부위라고 하는데, 이 팔꿈치 쪽이나 다리로 치면 뒤쪽, 오금 쪽 그런 데에 잘 생기고, 2세 이후부터는 반대로 팔다리 안쪽, 굽힌 부위에 잘 생기는 그런 분포를 보입니다. 피부에만 나타났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원래 아토피 질환이라 그래서 천식, 알레르기, 비염도 아토피 질환으로 봐요. 아토피 행진이라는 용어가 아예 있어요.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점점 커가면서 이게 음식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이 동반되는, 그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적절한 면역 반응 때문에, 이게 피부에 작용하면 피부로 나타나고, 호흡기 쪽에 작용을 하면 천식이 나타나고. 좀 심각한 느낌.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럴 게 아니고,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성인부터 많이 보거든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다른 피부 질환도 물론 힘들지만 특히 아토피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치료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항상 치료는 일단 원칙이 중요해요. 일단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회피, 두 번째 적절한 약물 치료, 세 번째 충분한 보습. 이 3가지는 꼭 지켜주는 게 좋은데 일단 회피라고 한다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는 거죠.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 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건 당연히 회피하는 게 좋겠죠. 약물 치료는 초기에 피부 입장에서는 불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잘 꺼줘야지 추후에 이제 만성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 치료. 그리고 세 번째는 목욕하고 반드시 한 1, 2분 내에 충분한 보습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토피가 전 세계적으로 피부 질환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고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해해서 많은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듀피젠트라고 해서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좋은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을 믿고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완치가 있는 거예요? 아토피는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서 이제 유지를 한다고 말씀드려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이런 것들을 잘 시켜주면 사실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조금 일부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니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할 때 약물 치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바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현존하고 있는 약 중에서 정말 효과적인 약이에요. 잘 쓰면 명약이거든요. 물론 안 좋게 쓰면 부작용이 있지만 콜드 터키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터키? 그 유래가 있긴 있어요. 뭐 칠면조가 잘 감지를 못한다 했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콜드 터키 메서드라고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용량만큼 복용을 하면 우리 몸에서 몰라요. 외부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생긴 부작용을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불을 꺼주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알맞게 딱 써주고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면 이제 그때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이렇게 다 조절하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어떻게 또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건 항상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저만의 그건데, 저만의 그 비법인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럼 하루에 자주 바르지 말고 한 번만 바르라고 그래요. 한 번만? 어떻게 바르라고 하냐면 저녁에 샤워하고 물기 살짝 닦고 보습제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변 부위에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요. 바른 다음에 랩 있잖아요. 음식 싸는 랩으로 싸고 자라고 하거든요. 밀봉요법이라고 하는데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잘 때 가려워서 긁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다쳤을 때 연고 바르고 이제 데일밴드 붙이거나 이렇게 뭐 붕대 같은 거 감아놓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밀봉요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손이나 발 같은 데 병변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비닐 장갑을 끼거나 손가락 보면 잘라서 골무처럼 끼워두면 훨씬 좋아요. 한 번만 바르는 거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드시면서 효과도 좋아서 나중에 이제 다시 왔을 때 물어보면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꼭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토피의 재발의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세균 감염 동반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황색 포도알균이라는 그런 양성 세균이 있어요. 그 세균 감염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걔네가 우리 몸에서 상주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래서 전 아토피 심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 때 면봉으로 유피로신 제제 항생제 연고를 코에 이렇게 발라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감염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생활화해주면 굉장히 어떤 증상의 정도나 재발의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2개만 잘 해주셔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또 오랜 기간 바르는 건 또 좋지 않거든요. 유지요법에 쓴 연고가 또 따로 있어요. 피미크롤리무스, 타크롤리무스 성분의 프로토픽 엘리델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없으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요법으로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연고거든요. 대학병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도 스테로이드 연고 말고 프로토픽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 연고인데 이것도 팁이 있어요. 이것도 저만의 또 팁이긴 한데 이 영업 비밀인데 프로토픽 엘리델이 효과가 되게 좋은데 왜 쓰다가 많이 안 쓰냐면 자극감이 되게 심해요.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너무 따가워 못 바르겠어 바르기 싫어 약간 이렇게 되는 연고인데 그거를 또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실온에 보관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했으면 훨씬 자극감을 줄일 수 있고 좀 차갑게 쓰면 좀 그 느낌이 덜해져요. 바를 때 그냥 바르지 말고 보습제랑 반반 섞어서 바르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처방해서 드릴 때 보습제랑 반반 섞어서 쓰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르다 보면 이제 피부 장벽도 다시 복구가 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자극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요법을 쓰기 좋습니다. 비법을 너무 많이 근데 그 프로토픽 엘리델은 이제 쓸 때 약간 타이밍이 있거든요. 초반 급성기 막 불났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쓰고 불이 꺼지면 그때 프로토픽 엘리델로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약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든요. 근데 사실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먹는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뭐 사이폴, 뭐 산디몬, MTX 같은 이런 약들이 있어요. 적절한 용량에 따라서 이제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고 그다음에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제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두피젠트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굉장히 효과가 우수하거든요. 스테로이드는 그냥 전부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느낌이라면 NN은 딱 그 아토피를 일으키는 물질들만 걔만 딱딱딱 억제해주는 저격수네요. 그렇죠. 스나이퍼. 걔네만 탕탕 억제를 해주니까 어떤 면역이 억제돼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토피가 그 심한 분들은 어느 정도 심하면 또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값의 한 10% 정도만 부담하시고 맞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토피는 저희들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인 약물 치료 말고 이제 아토피에는 보조 치료도 있어요.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감마 리놀레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음식이나 이런 걸로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아토피에서는 이게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어주면 건조한 거를 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에 대한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아토피 위험군인 어떤 산모나 갓난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주면 이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아토피를 치료한다. 아직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하고 닭가슴살이 메인이고 보충제가 보조제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평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평소 관리법도 되게 중요해요. 큰 원칙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는 거, 보습을 잘 해주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되는데 그럼 청결함과 관련된 거는 일단 목욕이거든요. 1, 2, 3 아토피 케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을 하는 거, 그리고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바르는 거, 목욕 후에 3분 이내 바르는 거. 그래서 이 1, 2, 3 케어만 잘 지켜도 좋고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또 너무 과하게 씻는 게 안 좋거든요. 피부 장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때를 밀다든지 이렇게 빡빡빡 씻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굉장히 많이 피부가 좀 복구되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손톱을 잘 깎아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손톱 아래에 10배 정도 세균이 더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신체 부위보다. 그래서 손톱을 잘 평평하게 깎아줘야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음식과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분별하게 음식을 제한하는 건 안 좋아요. 특히 아이들. 그럼 오히려 충분한 영양 섭취가 깨져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배제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아토피를 좀 이렇게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과 똑같거든요. 우유, 계란, 땅콩 같은 견과류, 어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주의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을 모두 피할 필요는 없고 한 소량씩 조금 먹어보면서 괜찮으면 먹어도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먹었는데도 반응이 너무 심하면 이제 그때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었다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피하게 되면 커서도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노출시켜주면 이제 몸에서 알아서 이제 면역요법이 생기면서 또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우유가 안 들어간 음식을 못 먹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밀가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세 이하의 애들은 네. 분유나 이런 거 사 먹어야 돼요. 분유, 아토피가 있으면 네. 분유, 우유 그러네요. 가수 분해된 분유가 있어요. 그걸 드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아토피는 요새 어린 아이들에서 너무 많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영상을 다루고 싶었어요. 일단 아토피는 치료할 수 있다. 충분히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다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에 제가 항상 아토피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저만의 그런 소소한 팁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